연애를 하면서 불안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꾸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받으려고 해요. 연락을 강요한다거나 애정 표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요. 근데 이런 행동들은 로맨틱과는 거리가 먼 집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집착이 왜 여러분의 연애를 망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연애를 망치지 않을 수 있는지 이번 영상에서 모두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서 이런 요구들을 했고, 연애 초반에는 상대방이 이 요구를 수용해줬을 거예요. 왜? 초반에는 충분히 들어줄 만한 투정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점차 반복되는 요구는 상대를 점점 지치게 만들고, 많은 분들이 여기서 상대방이 변했다는 착각을 해요. 근데 이건 상대방이 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상대방을 변하게 만든 거지. 만약 사랑이라는 책임감만으로 연애를 유지하려 한다면 그 책임에는 반드시 대가가 동반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 대가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놓치기 쉽지만,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참아주고 견뎌줄 수 있는 마음, 즉 인내심이라는 대가가 동반됩니다. 그런데 이 인내심이 바닥나게 된다면 그 연애는 끝이 나는 거죠. 알기 쉽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여러분에게 월급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회사가 자금난에 빠지면서 여러분에게 월급을 주지 않네요. 처음 몇 달간은 회사에 대한 애정이나 믿음과 같은 여러 가지 감정, 그리고 상황으로 인해 다시 회사가 회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버텼는데, 반년이 넘게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 회사에 계속 다닐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회사를 떠나기로 결정했다면 이건 여러분이 변한 건가요? 아니면 회사가 여러분을 변하게 만든 건가요? 당연히 합당한 보상을 주지 못한 회사로 인해 여러분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여러분,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집착을 할 거라면 집착으로 인해 깎아먹은 인내심만큼 합당한 보상을 지불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합당한 보상의 기준은 여러분이 아니라 상대방이에요. 즉,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기준이 아니라 정말 상대방이 원하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의 애인 혹은 전 애인에게 맞는 합당한 보상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요? 합당한 보상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면 꼭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집착은 여러분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집착을 통해 그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당장의 불안감은 잠시 가라앉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은 또다시 불안해졌을 거예요. 결국 상대방의 인내심은 깎아먹었는데 여러분의 불안함은 다시 제자리인 거죠. 즉, 이런 방식은 제대로 된 불안함 해소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자기충족적 예언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상황에 대해 잘못된 판단이나 정의에 기반한 행동으로 인해 그 잘못된 생각이 현실화하는 현상을 의미해요. 알기 쉽게 예를 들자면,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볼드모트가 자신이 해리포터에게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해리포터를 살해하려 했지만 릴리포터의 보호마법으로 인해 되려 당해버리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해리포터가 예언의 아이라는 사실이 퍼지게 되고, 볼드모트가 돌아왔을 때 볼드모트 스스로 자신의 가장 큰 적을 만들어버리게 된 거죠. 즉, 예언을 막으려고 한 행동으로 인해 예언이 현실화되는 상황을 자기충족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자기충족적 예언이 연애에서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한 경우와 긍정적인 생각을 한 경우, 두 가지의 예시를 비교해 볼게요. 상대방의 연락 빈도가 줄었다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한 경우는 상대방의 마음이 식었다는 생각을 할 거고, 이로 인해 집착이라는 행동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하겠죠. 그러면 상대방은 점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정말로 마음이 식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나와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면 응원이라는 행동을 통해 상대방을 믿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상대방과 여러분에게는 더 큰 신뢰관계가 생길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긍정적인 경험이 쌓인다면 우리가 원하는 결혼과 보다 가까워지겠죠. 두 가지의 시는 상대방의 연락 빈도가 줄었다는 상황에 서로 다른 판단을 했고, 그 판단으로 인한 행동이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둘 중 누구의 판단이 사실일까요? 정답은 알 수 없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식었을 수도 있고, 또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연애에서 불안도가 높은 사람들은 상대방이 마음이 식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사실로 믿고 행동해서 결국 이별이란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내 생각이 맞았어. 그래서 불안함을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선 이런 확증 편향을 없애는 훈련이 큰 도움이 돼요. 우린 상황에서 생겨난 감정과 사실을 바라보는 연습을 통해 나의 불안한 감정의 근원을 파악하기 위한 탐색을 해볼 거예요. 예시와 함께 나의 감정을 좀 더 깊은 곳까지 탐색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5가지의 구조를 통해 상황과 감정을 구분할 거예요. 상황, 감정, 생각, 사실 점검, 대한 행동. 첫 번째, 상황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어볼 거예요. 오늘 데이트를 하는데 애인이 계속 핸드폰을 바라보며 누군가 연락을 주고받았다. 내가 말을 걸어도 나에게 잘 집중하지 못했다. 두 번째, 감정에는 여러분이 이 상황으로 인해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적어볼 거예요. 단, 감정을 억누르거나 미화해서는 안 돼요.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하는 게 중요해요. 서운함 70%, 짜증 50%, 슬픔 50%, 소외감 40%. 세 번째, 생각에는 상황으로 인해 나에게 어떤 생각들이 들었는지 적어봅시다. 나랑 있는 시간이 지루한가? 다른 사람이 생긴 거 아닐까? 내가 우선순위가 아닌 건가? 네 번째, 사실 점검에는 나에게 든 생각들이 추측인지 사실인지 점검해 보는 거예요. 평소에도 A는 친구들과 단톡방에서 얘기를 많이 한다. 한번 물어보니 일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 나에게 집중하지 못한다고 꼭 사랑이 식은 건 아니다. 다섯 번째, 대안 행동에는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또 이걸 어떤 대안적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었는지 적어봅시다. 나는 짜증을 내면서 아니 그럴 거면 집에 있지 왜 나랑 데이트해? 하면서 공격적으로 행동했다. 사실을 점검하고 생각해보니 다음엔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다고 제안해볼 수 있다. 이런 감정 탐색 방식을 규칙적으로 시도해보면 나에게 반복되는 생각 패턴과 감정의 고리를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몇 가지 변화를 얻을 수 있어요. 1번, 자기인식. 감정이 생긴 상황과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2번, 문제행동 인지. 특정 감정이 들었을 때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나의 문제행동을 인지한다. 3번, 적응행동 습득. 인지한 문제행동을 다른 대안적 행동으로도 해소할 수 있음을 습득한다. 4번, 자기 효능감 체험. 이를 통해 내 감정을 내가 스스로 다룰 수 있다는 걸 체험한다. 그리고 상대에게 문제 행동이 아닌 대안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와 나의 관계가 더더욱 끈끈해질 수 있죠. 이런 방법으로 나의 불안을 제거하는 방법은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작성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워요. 꾸준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이나 올바르게 작성하고 있는지 방향을 잡기 어렵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진단지를 제출해주세요. 11만 건의 상담 이력을 가진 30여 명의 전문가가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집착 멈춰!